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협업 리드 클래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출했었던 최종안을 한번 같이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시안이나 이 뭐 최종안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른 팀의 이 최종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또 다른 클래스에서 했었던 최종안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타산지석으로도 삼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애초에 목표하고자 했었던 그 계획 안에서의 최종 성과물의 목적과 부합하게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아마 다른 팀의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최종안을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이 첫 번째 팀은요, 비건 생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준비했었던 팀입니다. 자, 이 팀은 이 비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다양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관련돼서 뭐 지도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등을 추구를 했었었고요. 그 결과 카인 비건이라는 아이디어로 비건 DT, 비건 드라이브 스루로 갓생 살기라는 프로젝트로 최종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일단 그 관련해 가지고서는 일단 사업 아이템으로 제공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각종 이 비건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 사업성 아이템 소개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장 분석, 마케팅 전략 등등등을 한번 프로젝트 계획안으로 준비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먼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비건으로 이제 살면서 드라이브 스루로 그래서 현재 뭐 드라이브 스루와 관련돼서는 뭐 카페라든가 패스트푸드 뭐 이렇게 뭐 샐러드 가게 등등등 우리 주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점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비건도 테이크아웃을 하는 드라이브 스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갓생 살기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현재 이 비건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건 시장에 대한 시장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드라이브 스루와 이 샐러드 가게들이 코로나19로 이후로 사람들이 비접촉하면서도 간단하게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거, 뭐 그 외에도 뭐 다이어트라든가 뭐 체중 관리 굉장히 많은 뭐 이 환경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 비대면과 비건 시장이 점점 확대되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이 주제를 선택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점점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드라이브 스루가 점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채식과 식습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드러나서 이제 이 비건 시장이 점점 우리 주변에 가깝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했었던 게 바로 이 프로젝트의 최종적인 성과인 거죠. 그래서 일단 카인 비건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카인 비건 말 그대로 차 안에서 이 비건을 한다라는 뜻으로 어떠한 편리성이라든가 뭐 시간 단축, 접근성을 높이고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보통 뭐 스타벅스라든가 커피 전문점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 이 시스템들을 그 유사하게 같이 준비를 하면서 카인드비, 그에서 카인드 비건이라고 해서 육류 산업 또 우리 주변의 각종 이 반비건으로 인해서 각종 이 육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산업들이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이러한 카인드한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카인드 비건, 카인 비건이라는 개념을 아주 재미있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피 전략으로 해서 기본 샐러드, 커스터마이징 샐러드, 그리고 뭐 지역 기반으로 해서 뭐 천안 특산품 샐러드, 비건 샌드위치 등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메뉴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패킹을 친환경 포장 용기, 리치볼 등으로 유로화하는 사업 아이템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을 바탕으로 해서 일회용 봉투를 사용 제한하는 이러한 친환경적인 ESG도 직접 실천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메뉴 구성은 샐러드라든가 아니면은 커스터마이징 샐러드, 그 외에도 천안 특산품을 기본으로 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등등을 해서 개당 가격이 우리가 충분히 한 끼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가격군으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뭐 혹시 뭐 커피라든가 이런 데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사이렌 오더 주문 시에 할인 혜택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뭐 건당 얼마씩 뭐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도 함께 차용을 했습니다. 이 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사이렌 오더로 샐러드를 주문을 하게 되고, 이 사이렌 오더를 주문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바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가지고서는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지역 농가와 상품 공급과 그리고 이에 대한 발주 주문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바로 로컬 푸드화 시켜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결국 이러한 로컬 푸드화 되어 있는 천안 지역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와 계약을 맺어서 유통 단계를 최소화시켜서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뭐 콩고기 전문점이라든가 이러한 농가와 직거래해서 신선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업성도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카인 비건의 이 개념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하면서 한편 제로 웨이스트 운동도 함께 펼칠 수 있는 이러한 매장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카인 비건이라는 이 현대 모바일 기반의 이러한 그 유통 판매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은 결국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뭐 사업의 방식이라든가 수익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카테고리가 여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전반적인 이 비건 샐러드 시장을 봤었을 때는 스와트 분석을 강점,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각각 분석을 해본 결과, 현재 내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트롱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비건 식품이나 샐러드와 같은 건강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편 이 농가와 직접적인 공급 계약으로 안정적인 로컬 푸드로 지역 수급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강점 요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소비자들 일부 편견이 있고, 그리고 이 아무래도 농산물이라는 특성상 가격 변동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는 확산이 되지 않은 한정적이라는 이러한 위크니스 약점 요인도 있는 반면에, 가면 갈수록 비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채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기회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퍼튜니티가 있는 반면에 이 위험 요소들도 샐러드나 비건 시장에 경쟁이 될 만한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의주시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다른 프랜차이즈에서도, 예를 들어서 앞서서 얘기했었던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샐러드를 함께 팔기 시작하는 이러한 외부 환경적인 위험 요인 등도 함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도 마찬가지로 시장 분석을 해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강점 요인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며 적은 인원으로도, 그리고 제품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훨씬 짧게 유지가 되면서 비대면 시대에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 있는 반면에, 한편 주변에 있는 교통 문제나 아니면은 이 소비자가 몰리는 시간, 고객이 몰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생각했었던 이런 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시간 지연에 복병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약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도 외부 환경으로 봤었을 때 점점 자차 소유나 드라이브 스루가 점점 사람들한테 편리하고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혹시 이 차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분명히 모바일 기반으로 어플 기반으로 해서 비건인 이 어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다라는 이러한 단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앞으로 이제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점점 채식과 관련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련 시장을 확장되어 나가는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비교해서 살펴봐야지 되는데요. 먼저 이 연령별로 봤었을 때는 현재 젊은 세대들 20대가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 비건을 직접 실천하는 것도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기준으로 봤었을 때이 20대 채식의 평균 이용률이 약 30%에 달할 정도로 다른 어떠한 이 비건 이 연령대에 비해서도 타겟팅되어 있는 시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대상으로 한 지역, 이들 대상으로 한 마케팅, 이들 대상으로 한 이 각종 경영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경쟁사들과 그리고 다른 이 업체들과의 어떻게 해서 차별적인 이 경쟁력을 확보를 하느냐. 먼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 배달 비용이나 아니면 포장 용기 그리고 기타 어떤 옵션에 따른 가격 결정력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차별성을 가지고서는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한편 드라이브 스루나 어플 그리고 각종 할인 혜택이나 아니면은 메뉴의 다양성을 준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경쟁사와의 접근성적인 측면에서도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봤었을 때 분명히 어떤 타겟팅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다른 이 샐러드 카페들과 비교를 해 봤었을 때 카인 비건이 위치하는 요 정도 위치가 다른 샐러드 가격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뭐 제품의 다양성이나 퀄리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강점과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이트가 점점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점점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각종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뭐 SNS를 활용한 인스타를 활용한다라든가 사인앤오더 할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친근함과 그리고 이 구매 요소들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아이템으로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체 어플인 카인 비건을 제작을 해서 여기를 간단하게 몇몇 조작 터치만으로 최종 결제 단계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후기를 통해 가지고 각종 이벤트성 홍보도 함께 기획한다는 점은 충분히 어떠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계마다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 창업 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디자인 각종 노력해야 될 이 단계들을 이렇게 예산안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이 비건 DT로 갓생 살기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그 결과 적은 인원으로도 높은 판매량을, 그리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용자들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애초에 이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부터 생각했었던 것처럼 채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건으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회적인 협업과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채식을 통해 가지고 동물, 사람 그리고 인류 자체, 지구 환경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걸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앞서서 우리가 했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어떠한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했었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분명히 애초에 생각했었던 것은 간단한 소개 차원에서 안내 차원에서만 시작을 하지만 이거를 직접 이러한 사업 아이템화 시켜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이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러고, 또 이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프로젝트는 정말로 이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이것 자체로 간단하게 사업을 소개해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각종 이 협업 이 단계마다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농가와 협업을 한다라든가 매장을 꾸미는 데 있어서 다른 협력 업체들과 협력을 한다라든가 이런 단계마다 모두 이 계획서와 그리고 최종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었던 내용들을 단계별로 함께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이러한 사업 계획서 형태의 최종안이었음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도 이 타산지수 삼아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볼 팀은요, 협업 리딩 클래스 하루를 상쾌하게 보내는 방법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입니다. 자, 이 팀은 이쪽 보건계열 학생들이 같이 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전공 지식을 이 교양 차원에서 주변에 일상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칭이나 뭐 기본적인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양치법 이런 것들을 이 돌바르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수면 패턴이나 명상까지 함께 따라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특히 하루를 상쾌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양치질과 스트레칭, 그 외에도 명상이나 아니면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함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전체 분량으로 시리즈별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이러한 동영상에는 예를 들어서 명상 같은 경우에는 명상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안내하는 방법, 양치질에 대한 소개, 그 외에도 자세나 스트레칭을 각각의 근육별로 구분을 해가지고서는 준비해서 동영상으로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조원들이 만들었었던 작품들을 줌을 통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각종 자료조사라든가 역할 분담 뭐 이러한 것들을 해서 또한 카드 뉴스까지 제작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스토리보드를 작성을 하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가다듬고, 그리고 어떠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퀄리티 또한 굉장히 높게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를 상쾌하게 보내는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한 것을 보면은요, 이러한 캐릭터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도 생각을 했고요.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맨 끝에 잠자기까지 하루의 패턴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명상을 하는 방법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QR코드로 제공을 해서 누구든지 직접 한번 체킹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휴대폰으로 직접 링크를 걸어서 한번 QR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 QR코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명상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아침에 누구나 이 식사 뭐 전후로 하게 되는 이러한 양치법을 올바른 양치법으로 역시 이것도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함께 준비를 했고요. 한편 칫솔 선택이라든가 그리고 칫솔 보관이라든가 이 양치법 등을 함께 제공을 해 줌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이 각자 자신의 전공에 가지고 있었던 전공 지식들을 이렇게 교양 차원에서 남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협업 차원에서 같이 이 활용을 해서 퀄리티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루 뭐 여러분들이 수업이든 뭐 아니면 뭐 재택근무든 하루를 그 보내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들을 같이 제공을 했는데요. 이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전공을 살려서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이 주로 도맡아 가지고 각각의 근육별로, 보통 우리가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오랜 시간 과제나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이 근육이 긴장해 가지고 뭉치게 되는 이러한 승모근 스트레칭이나
또 대가슴근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떠한 이 헬스를 하는 사람들, 이게 몸매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햄스트링에서 다치지 않게 또 많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게 되는 이러한 스트레칭 방법, 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상근 스트레칭 하는 방법 등등등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는 적절하게 수면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모두 다 낮잠 시간을 따로 줄 정도로 시에스타를 누리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케이스를 보아서 이 낮잠의 효과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제공을 해주고, 역시 동영상 링크를 함께 걸어서 QR코드 링크를 함께 걸어서 이 아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퀄리티 높은 프로젝트를 궁극적으로 만든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팀들이 만들었었던 이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실제로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명상과 명상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상은 조용히 자기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임으로써 높은 수준의 자각을 이루게 해주고 내면의 평안에 다다르게 도와줍니다. 명상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현재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과 무관하게 평안과 평화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상의 효과는 피로감을 줄여주고 생각을 명료하게 하며 일상 속 불안감 및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몸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 방법입니다. 첫 번째, 조용한 장소 고르기. 두 번째, 편한 복장 입기. 세 번째, 명상 시간 정하기. 네 번째, 스트레칭하기. 다섯 번째, 편안한 자세로 앉기. 여섯 번째, 앉은 다음 척추편. 이런 형태로 해서 명상과 관련돼서 하루의 아침의 시작을 이야기를 했고요. 한편 양치질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들이 하루의 시작을 양치하는 이러한 올바른 칫솔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스트레칭과 관련돼서도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영상을 촬영을 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수면을 위한 10계명, 낮잠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몸의 마지막으로 하루의 일과를 피로회복과 생체 마무리하는 리듬을 수면과 높여 집중력이 관련돼서도 수면할 수 있는 저하됩니다. 방법이나 내일 같이 수면의 보겠습니다. 질, 그리고 네 건강한 번째, 수면을 위한 낮에 중요한 어떠한 스트레스와 10계명, 긴장은 그리고 현상입니다. 낮잠에 대한 인간은 하루 내용들까지 2번, 다양한 낮과 밤에 형태로 잠을 자고 제공을 싶어하는 해주고 특성을 있습니다. 무료폰 각종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각각의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영상들을 짧은 클립으로 만들어서 함께 제공을 해주고 또 하루의 일과에 이 프로세스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단계별로 요 과정별로 굉장히 이 팀원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공들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동영상 클립 같은 거를 제작을 할 때 어떠한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다양한 단계별로 각각의 꼭 필요한 이 요소와 핵심적인 내용, 메시지 등을 가지고 동영상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최종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간단하게 최종안 두 개를 한번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퀄리티적인 측면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각각의 프로젝트에도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꼭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수업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종 성과물에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